여러분 가운데 40살 안 되신 분들이 손 들어주세요. 40살 안 되신 분들 손 들어주시죠. 안 계세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2년 전인가 여의도에 큰 모임이 있었죠. 교회 모임 맞죠. 조선 교우선동 150주년이었어요. 4년 후에 뭐 있었습니까? 또 뭐 있었죠? 그거는 9년 후에였죠. 4년 후에는 경이 오셔서 한국, 조선, 전주교, 전래 200주년 150년 때는 한 50몇 명 모여갖고 3년 후에 200년 때는 한 80몇 명 모여졌습니다. 굉장한 것이었죠. 그때 거기 가신 분 계셨어요? 기억하시겠죠? 참 기뻤죠? 또 자부심이 생겼죠? 그런데 200주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안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실은 그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이수근이가 북경에 가서 시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그 일보다 훨씬 더 전에 여러 사람이 북경에서 영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와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했지만 자기 혼자 서울의 광주 사람, 평택 광주 사람, 대전 광주 사람, 그 정도였을 겁니다. 혼자만 신앙생활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사각 같은 거 이렇게 가는 거하고 그냥 잘해요. 세면 들어오면은 이제 커다란 벽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거예요. 혼자 있는 것과 공동체에 있는 것. 이성문이가 먼저 다른 얘기 해야겠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영수를 했지만 해마다 해가서는 3번씩이나 여기서 북경으로 40단을 국가대표를 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북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야 여기 정도도 많구나 했었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수요일 그리고 검정 머리 노랗고 그리고 닫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스들이었습니다. 물론 북경에 와 있던 예수회라는 수도회 선교사들은 진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가짜가 아니었지만 북경에 와 있던 선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당연 글자 그대로 선교 사업에 전념하는 사람이었고
일부는 지금 우리 지방에서 청하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공정 학자들이었습니다. 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서 전문학자가 있었고, 화학자가 있었고, 지리학자가 있었고, 금속 가공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신들 가운데 한 사람의 기술은 대포를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만일 전사들이 다 그랬었으면 이건 큰일 났을 겁니다. 선교가 꿈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국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소수 장신단원들 가운데 목은경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안경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기 한국에서 전도선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참 이거 다 좋네. 저런 양대인들이 이곳으로 왔으면 참 좋겠네. 그랬었습니다. 심지어 왕인지 왕세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부들과 친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는 조정에서 거기 북경에 있던 신부들에게 우리에게도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진, 기술을 가진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도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좀 부탁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소형의 그 문명, 그 물리적 문명을 여기도 생겼으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책을 1600년대에 북경에서 이만두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가 선주 시위라는 교리책을 발행했었습니다. 그 책이 여러 또 왔었습니다. 그 책을 보아서 몇몇 사람은 참 이거 좋네. 함께 모였습니다. 비벽, 원 교수인지 또 정백전 또 그 MSI를 만나서 그것을 연구하고 이거 참 좋네. 그래서 또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승훈이를 북경으로 보냈습니다. 이승훈이는 연리의 사신단을 따라서
북경에 가서 북경에 소문 4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소나에 가서 거기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무슨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결국은 밑에 가고 시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례를 받고서는 또 책이고 글을 책이고 기도 쓰고 무슨 묵주고 무슨 상권 같은 것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례를 준 친구님이 단단히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북경에서 시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씩 그냥 살아서 그런지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리에게 시례를 준 친구는 너 고향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또 그 밖에 아는 사람과 만나서 여기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들도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시를 베풀어라.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서 거둔 성과를 보고해달라. 꼭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승훈이는 돌아와서 지인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권을 올리고 결국은 기후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한 2, 3년 지나가니까 이 기후들 가운데 북경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하자고 무엇을 했냐면 투표를 했죠. 아마 이 땅에 맨 처음 투표였을 겁니다. 민주주의 벌써 생겨졌습니다. 무엇을 하는 투표를 했냐면 신부를 선출하자. 이렇게 몇 명의 신부가 생겨가지고 미사도 지내고 견딘 아니거든요. 거기서 사고 주고 별것 다 했어요. 그러다가는 또 그 책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런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중지하자. 그리고 북경 교회 책임자들한테 이게 더 괜찮은가 아니면 어떡하나 좀 이야기하자고. 북경에 가서는 그 이야기하니까 야 이놈들아 아니겠지만은 정말 너무했다. 그런 권한을 갖지도 않았는데 권한을 받은 척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가짜 사기단을 배치하라. 이들은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어서 알겠다. 그러면은 신부를 좀 보냈잖아. 진짜 신부를 보냈잖아. 북경에서는 좋다고 보낸다고 했어요. 마카오 출신 오 신부라고 하는 분이 언젠가 북경까지 그러니까 남북경 교교소까지 왔는데 불행히도 여기서 간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기다리다가 북경으로 돌아갔죠. 그 고순부
그리고 병들어서 면도에 따라서 돼요. 어린다고 한 친구가 아니 왜 일이나 지금 두 가지 이야기 있어요. 한 가지는 여기서 박해가 생겨가지고 안내원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별로를 잘못 봐서 그런지 어쨌든 여기서 제때에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 그 국경 넘어서 그 변이라고 하는 데서 음력 12월 달에 한겨울 동안 정이 솟았거든요. 여기서 갈 수도 있고 그 중국문에 신문이 쏠 수도 있고 거기서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늦게 와서 그런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내할 사람을 보내지 못해서 오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친구가 너무 늦게 와서 만나지 못했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3년 동안에 국경에서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794년인가 이율인지 북경에 갔어요. 가서는 아유 그때 신부가 오늘 줄 알았더니 오전했다고 좀 보내달라고. 역시 중국모 신부를 보냈습니다. 이는 음력 2월 말경인지 국경에서 안내원들을 만났는데 안내원들은 몰래 못 들어가니까 이때가 가을에 우리 시기로 말해서 송달 때 그때 좀 만나자고. 그때는 나눗방이 와서 몰래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중국모 신부님은 좋다. 나 그 안에 여기서 여러 방에서 평소에 다닐 테니까 그래 그때 만나자. 과연 만났죠. 그래서 중국모 신부님이 들어오셨지. 그리고 말을 좀 들다가 이제 전부에 다녔지. 경기도 다니고 수동부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터져서 순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1801년 박해가 가장 무서운 박해였던 것 같아요. 비록 그때 불과 2, 300명 밖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박해였다고 생각됩니다. 1866년 박해 때에는 수천 명 기증했어요. 그러면서도 2, 300명밖에 불과하지 못한 그 박해는 더 큰 박해라고 하는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 재산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알려진 사람들, 정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다 수고했습니다. 이정상인이 강만 속이 걸어온다. 그런 복. 그때
그리고 또 제사미서는 다 빼들었죠. 그래도 조금씩 저희가 재조직됐습니다. 그때 하나의 훌륭한 사람은 정화성입니다. 정화성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아들이요, 정철성 가로로의 이복 동생입니다. 아버지와 형은 1801년에 중요했죠. 정화성은 교리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유세시다가 가르쳤지. 영세는 주모 스님한테 했었어요. 다섯 살 때 아버지 따라서 감옥에 가 있었어요. 정화성이는 어머니가 잘 가르쳐서 비록 교리를 잘 몰라도 진심은 기뻤어요. 원래 양반 집안인데 자기 신분을 감추고 하나의 병인 인척하면서 남의 하인으로 모순으로 신분으로 해서 불경을 했죠. 가서는 거기서 고소사받고 조정 정치하고 견인도 하고 그리고 교회 실종을 얘기하고 10년 동안에 연락이 없었어요. 친구는 그랬단다. 그랬습니다. 국경에는 형편이 없었어요. 바퀴가 생겨가지고 또 예수의 신부들이 대부분 철수하고 신부가 너무 면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안 되고요. 국경에서는 만드는 약속만 하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병원에서는 경험송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부들은 보냈단다. 그때는 상황이 강력되어 있었습니다. 울기만 했대요. 또 빵 따라가는 불쌍한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울기만 했대요. 정말서는 계속해서 구경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는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역관,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 조선말을 제대로 하고 또 중국말을 제대로 하는 유진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유진길이는 오래전부터 불교도 잘 배우고 조교도 잘 배우고 그러면서도 이거 아니야. 그리고 우연히 어떤 집에서 여기 또 이만우 신부의 그 전주술이라는 책의 몇 장이 눈에 띄었어요. 아, 이거 참 좋구나.
그리고 그 이름에 과연 북경에서 연수를 했죠. 그리고 2~3년 후에 1825년도에 이들은 북경 교회 책임자에게 또 교민께 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왔는데 1802년도에 김무식님이 불행히로 수교했고 그 후에는 우리가 신우가 없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 제발 좀 도와달라. 북경에서는 신부를 보는 것 같은데 오지 못했죠. 결국은 번역이 됐지만 경성에서는 두 번째 들어가는 던지였거든요. 주로 두 번째. 그리고 북경에서 못 도와주니까 어디 좀 집을 던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한의의 방문에다가 1827년인가 9월달에 경성에서 소환이 왔습니다. 네, 맞아요. 1827년 9월 한일 방송대 동료에서 이것을 봤을 때 아이고 가나 중국 서신동에도 사천성에도 사람을 보내야 하고 대구에도 사람을 보내야 하고 북벌남에도 사람을 보내야 하고 남원남에도 사람을 보내야 하고 지금은 내내 없고 지금 방송 때 경험을 없습니다. 20년 동안에 경영하고 전쟁하느라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사람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또 뭐가 중고 신부가 몰래 들어가서 사격당하는 것 보니까 외관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다가 못 보냈다고 하기도 하고 못 맡겼다고 하기도 하고 맡겼다고 하기도 하고 실은 아주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칙으로 와서 우리 본부에서는 단도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니 사방에 있는 선교부 장관한테 여기서 못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확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시간 보내려고 했어요. 경성에서는 네, 옳다고. 그러면서 왜 본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살려고 경성에서 잘했다. 속으로는 큰일 났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북경에서 독립된 자치적인 조선 교구 설정된 것과 독립된 조선
씨가 보였던 것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한 분은 바로 말씀나 없었다. 거기 있으세요. 그분. 그건 너무 보지 마세요. 맞는 게 아닙니다. 왜 맞는 것이 아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사진 기술이 없었거든요. 어떤 화가가 그렇게 그렸어요. 그분은 키가 작고 아주 가늘하고 머리는 머리카락 이 색깔이었어요. 거기 서양에는 머리 색깔은 되게 세 가지요. 사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멸군처럼 시커멓고, 하나는 밤색이고, 하나는 저 색깔이고, 하나는 이 두 가지 사이.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아까 정하성 이야기를 했는데, 정하성은 이분보다 2살이나 3살 아래입니다. 유신길이 얘기했는데, 유신길이는 이분보다 2살이나 3살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운데 정하성과 유진민이 사이에 남쪽에 어떤 농부에서 부모가 농부였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프랑스는 엉망이었다고 했는데 그 무슬림 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인지 그 남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교회가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던 소신학교, 대신학교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고 자유롭게 다 했습니다. 이 놀게라고 하는 성이 그러죠. 세계적인 발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소신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는 대신학교 들어갔죠. 소신학생 때, 고3 때 어떤 사람은 그랬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좀 작고 보통보다 작아요. 몸은 마르고 머리 색깔은 아까 이야기한 저 색깔이고 공부는 깡깡이 잘해요. 만나 밀도였답니다. 진심은 깊고 성격은 대담하고 아주 근사한 학생이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에 철학신학을 하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친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에. 그래서 지내살면서 수신학교 교사로 들어갔죠. 교회법으로는 만 24세가 돼야 친구가 될 수 있죠. 만 24세가 아니면, 만 24살 아니면 못 돼요. 일단 관문을 받을 수는 있죠. 신학교의 그 교수들, 그
버렸어.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그때 교수는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811년 그때쯤 여기서 교육이 교훈청원과 교육을 보냈었는데 교훈청은 그것을 받아서 교훈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불었다고 그랬죠. 그건 거기 어떤 장치에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 그 교훈청 교훈께서 우셨다고 그 얘기도 나오겠지만 뭐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서 이 모르게 진학생인지 젊은 친구인지 언제 그런지 확실하지 못하니까 부담이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직 프랑스에 있었고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 가엾은 조선의 교들이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아서 이들을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졌다고. 그러나 나는 뭐 안도도 없고 힘도 없고 하루 놀아서 볼 수 있나? 마음이 있어도 결국은 복이 단순이죠. 그래서 이제 진도돼가지고 서신학교에서는 4학년 동안에 교사로 있고 이어서 교국 대신학교에서 그 교국 대신학교에서 역시 4학년 동안에 교수로 계시고 그러다가는 출신 교구 주교의 허가를 받고 교구를 떠나고 사리 외광성교에 입회했습니다. 부모 몰래 떠나버렸어요. 사리에 가서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성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되게 화났대요. 화가 났대요. 아버지는 당연하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니까 저는 아버지가 그랬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버지가. 하루에서 한일광성교 본부에서 4개월 동안 선교사의 수련이라고 할까 모든 기본 교육을 받고 입회를 하고 대서양으로 대서양으로 아프리카 남쪽으로 그러다가는 여기 인도네시아 현재 자카르타라고 하는 그 나라 수도에 귀향했습니다. 이제 또 있어? 여기서 마카오 가야 할 텐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언제 가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다리 외동성교회 대교부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천청 또 두번이나 또 남원다 또 대구 이렇게 여러 선교부를 맡고 있었는데 다리에서는 너무 멀어서 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카오에 있던 그때 교수님은 정상들의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필요한 대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사천송 가거라, 아니면은 후보남으로 가거라, 아니면은 남원으로 가거라, 아니면 북으로 가거라. 이 보르게라고 하는 이 세 회원은 마카오에 가서 본부의 그 대표 신부로부터 태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마카오에 있으면서 다른 집으로 또 갔죠. 거기에도 경성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경성 대표부로 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조선 얘기가 나왔어요. 왜? 정하성과 유리기가 쓴 편지, 경성으로 보낸 그 편지, 이거 다 하나로 썼거든요. 경님이 하늘 알아요? 모르실지. 마카오에 있던 어떤 친구가 그거 다 번역했습니다. 번역에서는 불게야 친구가 조선에서 두 번째로 벌써 한번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은 저도 두 번째로 또 타선하는 겁니다. 그전에 2년 전에 생겼던 그 열망 다시 사라졌죠. 그러나 조선은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태국으로 가라고 했었으니까. 태국 선거부는 그때 이거다. 당시 여론 지역이었어요. 우리 이것도 비교해 보세요. 거기 선교사가 20명밖에 없었고 주변은 나이 많고 병든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여기 방콕이라고 하는 그 나라 수도에 있던 원룸 신부였어요. 어쨌든 이 불교 신부는 마카오에서 다시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오는 그 배를 타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어요. 피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때 이 불교 신부가 35살이었어요. 36살이었는데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배우냐면 29살 먹을 사람인데 같은 종교의 교수 친구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방콕 선교부장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목사님과 바라보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목사는 대구에 대해서 자기가 사는 그곳에 대해서 사방을 받아 편지를 냈어요. 저는 친구를 다 그래요. 저도 그랬죠. 옛날에. 대구에 이런 곳이 있다, 저런 곳이 있다, 이런 곳은 없다, 저런 곳은 없다. 그 가운데 또 조선 이야기예요. 몇 개월 전에, 아마 1년 전에 마카오에 가서 경청 대교구에서 들은 이야기, 또 본 그 편지, 형님보다 훨씬 오래 왔어요. 그 얘기도 해요. 조선에서 중국인 중문고 신부가 수교한 1800년 이후로 기후들은 성직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 해마다 북경으로 선전권을 따라 신부전권을 따라 해도 형편이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 이들은 두 번째로 기하는 데까지 두 번째로 형님한테 이렇게 탄원하는데 도대체 달려갈 사람이 왜 하나도 없나?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썼을 때 그러게 하신 분은 교황청에서 자기가 소속해 있는 파리의원교회에 부탁했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곳 태국 선교구장주가 그러게 하신 분을 주교로 만들어가고 했죠. 물론 본인은 얘기했죠. 해줄래? 아이고 어떡해. 난 핵감인데 어떻게 4년 가려고 하긴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는 파리의 공전교회 본부에서 공문이 왔죠. 경성에서 우리에게 조선 선교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중간에 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이미 맡고 있는 그 선교구로다가 사람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 공문이 들어왔을 때 태국 선교 우상수교와 이 그러게 하신 분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미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이 주교는 이 그러게 하신 분을 무릎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욕심만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들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고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자. 이제 벌써 1829년이 됐죠. 5월 19일 날 우리의 신부가
교부장과 상의했다고 하면서 아니 교부장의 경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리교 방송국을 열다가 보는다가 기이한 편지를 써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교황청의 희망을 들어볼 수 있는 이유는 못 된다. 핑계밖에 안 돼. 교황청의 희망을 충족해야 했을 텐데 자신으로서는 적어도 수단을 좀 써서 만족감을 가지고 자식들을 갖추도록 해보십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시험 삼아서 보내보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보자고. 대단하시 할 것이 아니냐. 실은 교황님께 전을 보냈을 때는 가겠다고 연락을 할 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대구 교육부장이 똑같은 식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성심이라고 성령감인 날이가 6월 19일 날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서 태국 선교구당 주교가 그의 신부를 구주교로 만듭니다. 주교분을 합니다.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참 2년 걸립니다. 그때 전화가 없었고 이제 태국 성교부 부교부장이 된 놀게 그거는 계속해서 맡으면 그대로 하겠죠. 교황청에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됐다. 당에서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황청에서는 됐다. 이제 조선을 독립된 선교구로 만들자. 그리고 노르웨이 주교를 초대 선교구로 임명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된 발표된 날은 1831년 9월 9일. 그래서 32년 전에 우리는 조선교부 설정 150주년을 여의도에서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황청의 그 결정을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밖의 비공식적으로 하게 됐죠. 강해봉선교회 본부의 신학교 부교장 친구가 1832년 7월 25일 부교장 친구가
비공식적인 것이었어요. 이 명장을 받아야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겠죠. 이렇게 멀리 보면 이럴 수 없죠. 그것을 받는 그게 그 변신을 받은 그날 마침 그냥 밤에 그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를 탔습니다. 짐을 조금 챙겨놓고 돈 한 푼도 없이 몇 달 전에 도착한 그런 친구가 유교에게 배삭을 빌려줬대요. 여기에 계시던 비난 무슨 교주가 여기 좀 며칠 동안 저희가 비행해서 상선이거든요. 밥을 보내는 거였고 며칠 동안 거기 있고 그냥 싱가포르에 가세요. 거기까지 가면 되었으니까 거기 싱가포르 며칠 동안 한 22시간 남으셨죠. 뭐 했느냐면 새 본당 준비를 하셨죠. 거기 보내신 분을 데려가서 거기 몇몇 기후를 만나고 앞으로 여기 뭐 하시는 게 있다고. 거기 싱가포르에는 얼마 동안 한 20일 동안 계셨죠. 이렇게 해서 마카오 가야 할 텐데 배가 있어야지. 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그리고 돈은 없지만은 목소리에 가면은 그 생일 때니까 외상으로 좀 태워달라고 그랬는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죠. 외상.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면 이렇게 가야 할 건데 고기하고 경사하게 해는 비율비례 만들어 갔어요. 그것도 싱가포르에 있었던 겨우 3사람이 돈을 빌려줘서 그랬습니다. 만나에 가서는 이수로원, 저수로원을 가고 또 대주교 관광도 가고 대주교는 아주 친절하게 환영했어요. 오래간만에 프랑스 파리 교회 친구가 선교를 나온다고 또 왔으면 되는데 형님한테 선교를 좀 갔대 여기 좀 만들어 빌려달라고 그래. 다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다에서 대주교가 우겨주고 사는 회사를 내줬습니다. 마카오에 가서는 가수의 집을 부렸어요. 하나는 교홍성 대표고 또 하나는 가려용성교회 대표. 주변이니까 당연히 먼저 교홍성 대표로 갔죠. 가서는 이성 교회 마침 공식 유명성이 아주 멋진 이런 소리가 아니라 막 아주
그건 사회에 좋은 종이에요. 종이도 아니지만 무슨 동물의 그 피부야. 그것을 가지고 종이 비슷하게 있는 겁니다. 이 명상이 생겼죠. 이제부터는 말씀 주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기적이 없으면 어떻게 또 따지는 수가 있나?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만날 정말 어디 가든지 항상 주머니에 있습니다. 잠자서 빼놓고. 그런데 이 부르기아 주교가 마카오에 있는 경성 대표부에 가서 임용상을 받고 아마 대표부 친구는 술 한잔 끊으실 겁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 가운데 아니 부르기아 주교를 한번 들었죠. 저쪽에 우리 종교의 소설 대표 비밀을 찍어야 되겠죠. 물론 다른 것 동의하지만 다른 건 못하겠다. 다른 건 뭐가 할 것 같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각오하고 있었죠. 반영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왜? 5년 전에 이미 부르기아 친구가 세부에서 전교권 무신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고 권당하고 또 경성에다가 충분하니 가서는 왜 하는 거구나 말도 안 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에서 경성에서 우리에게 좀 맡아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쓰면 좋냐고 그 공문이 왔을 때는 본부에서 맡고 싶지 않다는 그 많은 이유들을 다 반박하고 그래도 당연히 경성의 희망을 충족했더니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르기아 주교가 하나의 미안하지만 바라는 것 비슷했습니다. 어른들이 뭡니까 해야 한다 하니 거기서 기분 어땠습니까? 이 편지가 2000년밖에 안 되는 병원이다. 당연히 넣지 않고 주제 넘게 저기 가겠다고 그래서 저기 영정 대표 보신 분이 별 반영을 받지 못할 거다. 본부에서는 그 마음 별로 없었겠거든. 당신 때문에 할 수 없이 낚여도 됐다고. 너무 없었다고. 그런데 대표 모신 분은 물론 관리에 있던 변호분양만
역시 현지에 있는 사람이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 대표부, 바벨론의 대표부 신부가 비록 불교주교가 와도 그러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떠나게 됐대, 본교에서. 도와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록 본부에서 기분이 나빠서 가만히 있지도 않은 젊은 주교를 좀 나타나지 않게 봐서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도 그게 아니 마카오의 대표부 신부는 고생할 사람인데 잘 좀 해야겠다고 해서 최선으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맨날 1달러,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1달러, 아빠한테 내줘, 1달러. 그래서 그 양반이 거기 좋은 소식을 들었죠. 선교 사업 의원들이 새 선교를 맡은 불교인들에게 우리 식으로 말해서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전화를 보냈다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되면 이거 사겠다. 베트남에서 배삭을 내준 그 젊은 친구에게 얼른 보내고 싱가포르에서 마닐라 가려고 배삭을 낸 3명의 교우에게 얼른 보내고 마닐라에서 마카오까지 배삭을 낸 대주교에게 그걸 보내고 항상 있습니다. 주변 그분은 돈을 잘 주는 분이었지만 역시 잘 갚고 숙지하고 반갑습니다. 역시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음이 고든 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있죠. 여기까지 잘라버리는데 거기 중국 보건성인데 부시원에서 북쪽에 복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북한성 교구 주교가 계셨죠. 그 교구에는 배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주교는 북쪽으로 가려고 그 북한성 배를 타고 가려고 했었죠. 같이 탄 사람은 선교사를 따로 5명이 있었습니다. 다 중국으로 가는 분들이었고 다른 해수소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박신들도 있었죠. 거기 여기 모박신 모이지 밖에. 그런데 굉장히 고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카오에서 거기 보관까지 설해야 한 달밖에 걸리는 곳인데
75일 걸렸대요. 한 달 반. 스승이는 원래 하나는 박수 못 가져갔었대요.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하면 해석들이 있어서 숨었다가 나오고 숨었다가 나오고 뭐 비하고 뭐 원래 복잡한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역풍이 가끔 불어서 그때는 지금처럼 엔진은 배가 아니었고 뚜렷한 바람이 불어야 도이공이면 좋은 방향으로 불어야 가는 것이거든요. 보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교육청에서 주인님을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성준환을 거기서 보냈대요. 대사교에서 보내고 부활 주일미사를 성대하게 그때 성당에서 냈대요. 그 교구에서 부탁해가지고 그러다가는 이제 다른 데를 가고 진도를 살아가 아무리 봐도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키아고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그 보기 모양인데 거기서 배 손나가야 돼요. 배는 더 이상 안 가고 혹은 일본으로 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른 배를 타고 여기가 바다인데 바다까지 않고 배를 타고 6km 가려면 뭐 있어야 돼요? 강이 있든지 운하가 있든지. 그런데 그러면서 어려운 운하가 있어요. 그 운하를 타고 진작으로는 또 딴 배도 아니고 눈을 젓는 배였던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가다가는 어떤 교수를 만나서 거기서도 미사를 지내고 뭐 할 때요. 또 가다가는 영사강, 정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강의 넓이는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넓은지 한가운데 있으면 양쪽 근치가 안 보인대요. 수심이 넓은 강이래요. 어디서 보니까 굉장히 넓은 강이요. 또 계속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나라로 올라가는데 가다가는 싸움이 났어요. 이게 대공 때가 됐는데 자공들은 이렇게 생긴 괴물이 나타나면 큰일 난다고 속에서 선수에서 나오지 말라고. 여기 운한데 이거 조금 좁거든요.
오는 배에 간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고 뭐 인간이 또 서로 나눌 수 있어야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벌써부터 이해했을 텐데 왕여덟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왕여덟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님께 가만히 있어요. 이 일을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배에서 내리고 모두가 걸어서 가려고 했죠. 중국인은 그때 짓는 것보다 못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황제대로 들어가는데 길은 넓대요. 그러나 일반화는 평면없대요. 언덕이라면은 계단이야.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고 똑바로 올라서 길을 치고 보통 때는 먼지가 한도씩 많고 바람이 불으면 먼지를 쫑쫑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길로 다니기보다 길가에 있는 밭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짐이도 하나 쏙 가는 곳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또 음식이 맛있지 않아서 어디서 모여주고 한 이야기인데 만두를 먹을 때는 괜찮은데 하필 만두 안에 썩은 파와 같은 거는 뿌옇다는 쓰라는 것이 있어서 구역이만 한다. 또 어디서는 먹을 수 없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틀 동안 굶었대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100리 150리 가고 그러다가는 힘들게 이거 계속해서는 안 되는데 힘들게 여기쯤 아마 배에서 내리고 걸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가서는 북경 여구성에서 산소성으로 가라고. 제일 편한 곳은 이렇게 오는 곳인데 이렇게 가라고. 왜? 모르죠. 어쨌든 북경 교구에서는 정말 너무도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말은 되게 잘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성으로 돌아서 가야만 했는데 산소성에서는 역시 그 교구성에서 아주 친절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여덟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북경 갔다 오고 조선 사람들 만나고 교도를 만나고 그런데 주변은 1834년 말경
영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을 가리키는 13쪽 들어가보세요. 산소성에 계시면서 녹여주는 유진길이가 보낸 편지의 2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원래 해 1월까지 받아야 쓸 것인데 그 편지를 가지고 오던 사람은 국경에서 유방세 친구를 만나고 유방세를 서울로 안내했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유진길의 편지들을 어느 사람에게 맡겼고 그 사람은 배달을 천천히 느리게 했습니다. 편지는 두 장이었는데 짧은 편지에는 주변님을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두 번째 편지는 무슨 의미가 기쁘다고 반갑다고 고맙다고 하다가는 유명에서는 너무도 어려우니까 배를 타고 오세요. 배를 장만하고 또 별별 귀한 물건들을 다 장만하고 경림의 그 소회장이라고 할까 신장이라고 할까 뭐라고 왕에게 조선 왕에게 드리고 가라고, 그리고 동시에 선교 자유를 달라. 또 배 이야기. 중국어 신부님이 들어오셨을 때 조선에서 어떤 사람은 왜 큰 배를 타고 오지 않느냐. 유방제가 와서 유방제 신부가 왔을 때 왜 그냥 걸어왔느냐. 큰 배를 타고 별별 물건을 다 가지고 와야지 좋지 않은가. 이제 또 그 이야기. 옛날에 그 중국에 있었던 교회를 생각해서 그랬죠. 선교사들 가운데 인구가 과학자들 혹은 과학 비슷한 사람들이어서 별별 기회에 가가지고 와서 여기도 이번에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어쨌든 왕요셉이 주교 대신으로 북쪽에 왔다 갔다 하고 조선사 교우들을 만나고 예언하고 그러다가는 여기서 선생님은 오름거려야 갔다 오려면 한 달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 달 걸어다니고 며칠 동안 일도 저기 만나고 얘기하고 그래야 하니까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성한사 가기로 왔었어요. 사실 전해를 받으셨지. 거기에 성한사 성명 좀 보여줘요. 그때는 그 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 동네 세
세 번째 성당이었고, 우리가 신도님이 거기 다녔을 때 두 번째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떤 본능 기호들이 60년 전에 쓴 신문 기사를 보면 금방 소만사라고 하는 시골 동네예요. 기호가 만명이래요. 기호가 다 동네가 다 거기다 기호예요. 제가 교회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 다니던 건데 기호가 11,000명이에요. 15,000명. 어쨌든 소만자라고 하는 옛날부터 있는 기호점인데 거기서 북경까지 가려면 닷새밖에 안 걸린대요. 아까 산소성에서 유명히 계시면서 그걸 가려면 15일이었는데 이제는 5일이면 된대요. 아주 가깝죠. 그래서 거기도 계셨어요. 이제 5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주변은 같은 사람은 자꾸 생각을 지어줬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배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선 사람들은 겁이 나고 용기가 없고 자꾸 빙의만 하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변이면 어느 날 데리고 있던 왕여들에게 증서를 하나 내고 오는 기후들을 만나서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 간단하게 다른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만 들어가. 그런데 조선 부들을 만나니까 이들이 편지를 가져왔죠. 서울에서 편지 두 장 가져왔는데 하나는 기후들, 또 하나는 유방에 계신 분. 벌써 뭐 1년, 2년 전에 이미 들어왔던 외국인 친구 말이죠. 14조표라고 써있으면 남이관 세바스티아노가 여러 교우가 1844년 말경 여기 미안하지만 분력인지 양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편지에 유교님의 교생인 세우고서는 원래 국경을 넘어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들어온다고 깊이 생각해서 그래도 오겠다고 아니면 알아서 모르겠다고 결론하시라고. 별로 따뜻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방의 친구는 이익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물러서야 한다. 헛수고 하지 말고 기후들이 적용당하는 교육권을 받지 않도록 하시라고.
별별 병단하고 별별 보통사 받고 온 주교에게 거기 문간까지 와서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유공신분은 그 운동을 하고 있었고 또 기호를 그렇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호들이 왕녀들에게 그 견제를 줬죠. 왕녀들은 그 내용을 몰랐지. 왜냐하면 주인한테 보낸 편지인데 자기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었거든요. 기호를 만나서 나를 주교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느냐. 벌써부터 안 사귀거든요. 네. 주교를 교황에게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느냐? 예. 받아들이겠느냐? 예. 매번 대답했어요. 주교님은 사실상 벌써부터 냄새 맡고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를 싫어한다. 그건 뭐 자기들의 자유지만 주교로 임명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에 못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경성서는 그 사람을 하면 안 돼. 각오하라고 그런 식으로 미리 편지를 보내셨어요. 주교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알아서 하지. 그러나 각오하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 예요. 그러고 그 결과적으로 유진기리와 교신철이와 김방지고 세교가 이건 나누겠죠. 1월 21일 돌아오는 12월에 오신다만이 지금 주교님을 안내해 드릴 사람을 보내겠다.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안보 이렇게 하자. 만신 저 국경 아니지만 국경이 가까운 동네 때문이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내년 금년 12월에 줄 때 그래야 안목감을 걸어서 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걸어서 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결국 약속이 다 되었는데 자기들끼리 주교님은 좋은 점이 있어서 이번에 또 이랬었지만 선생님한테 손을 잡는 선생님한테 좀 드셨어요. 유공의 신부에게 엄마주라고 또 나를 안내하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12월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 여기도 엄마도 저기 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문자 소문자가 여기인데 이제 교수님으로 가려고 여기까지 왔죠. 막가자의 성당
그때는 그 마카자라고 하는 그곳에 겨우나 200명이나 300명이나 있었대요. 소만자에서 마카자까지 가는 길에 주님이 몹시 아팠어요. 출발하는 그날 당신이 목표지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하루이다 수요야만 했죠. 또 며칠 걸어가고 또 수요야 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서는 이건 저희 비교한 표현입니다. 얼음덩어리 와닿았대요. 날이 아주 추워서.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저기는 거기는 10월달에 여기 대한성한 때와 같은 거기보다 더 추운 영하 40도까지 내려와요. 거기. 마카자에 그 사신 그날 당신이 들어갔죠. 어쨌든 거기 사람들은 빵을 뜨겁게 해놨대요. 그래서 얼음이도 같이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기분이 되찾고 정식적으로 제대로 했대요. 좋아지고 없대요. 그리고 같이 다녔던 보시부하고 정민씨 있는데 보시부하고 같이 저기 기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대요. 밤도 잘 보내고 그 이날 아침도 기분 좋고 잘 보내고 편하게 점심을 먹어서는 한참 들어누워서 낮잠 자고 그러려면은 발 좀 닦아야 되겠다고 더운 물 좀 닦아서 발을 닦고 또 어떤 데가 와서 머리를 죽은 사람들이 하는 그 식으로 해놓고 그러다가는 아이! 그러면 해서 머리 뜯고 있던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무슨 말을 하고 미신들이었어요. 가까이 있던 보신부가 와서 경무성사, 변화성사를 드리고 인종기도를 하고 이 주인이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주교님이 거기 다니시면서 맨날 속에서부터 거기까지 하신 여행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행이 여행님은 388척입니다. 그때 수몽사를 떠나기 전날에 그 여행기를 마치면서 내 보고를 끝낸다. 다음 편지에 그 뒤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편지가 없었어요. 돌아갔습니다. 소만자에서부터 마카자까지 함께 다니던 이름이 부랴부랴 소만자로 돌아갔죠. 네. 모범 스님이 거기
소식을 알리려고 소문자로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모방신부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면 대신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왕 약속이 됐으니 나 주변 대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조선에. 그래서 빨리빨리 마카도로 와서는 혼자 길을 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주교님의 장례식을 지내고 고심하고 갔지만 조선으로 오기로 했어요. 장례식을 지냈는데 마카도를 떠나기 직전에 거기 주인들에게 로비로 만들었다는 거야. 글자는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것이지만 도와가면서 한대 글을 썼습니다. 그냥 잘 보면 보시게 여기도 도와가는 거 하나 있어요. 어디 하얗게 생긴 거 말이죠. 하얗게 생긴 돌 거기 있죠. 생긴 것이 뭐 있지만은 무엇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문이 이 사람을 시켜서 거기 뺏기 시점을 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있게 거기 꼭대기에는 수탁 무슨 말인가? 주교 그 말이죠. 주말. 그 밑에는 소공지묘. 소는 저기 불교 주교님의 중국식 성입니다. 제가 주교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소 양양만의 묘라고 말이죠. 옆에는 도건은 저기 그 당시 중국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연호가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박정희 때, 또 전두환 때, 또 김대중 때, 또 노무현 때, 또 이명박 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로리 15일 들어가셨다는 은혁이죠. 그 이야기죠. 어쨌든 주교님은 거기서 돌아가시고 기우촌인데 그 동네 묘지에 그 기우들의 그 구역이 따로 있는가 봐요. 그 가운데 그 노선 묘역이라고 할까? 가운데 그 묘지가 있대요. 이런데 그 묘비는 그 돌이죠. 그건 꼭 생겼습니다. 120년이나 130년 동안에 그대로 있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모태동이 중국의 그 국가 우수였을 때 이른바 문화 혁명을 일으켜서 교회이고 뭐이고 다 없애버리고 성당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무슨 영화 만들든지 공장 만들든지 상고를 쓰든지 그렇게 했을 때 누구든지 알 수가 없지만 그 묘비를 가져갔어요. 그 묘비가 나게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그 속에는 강도 없으니까 수용해서 가지도 못했겠죠. 누가 가져갔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마카다에서 상승이가 떨어진 어떤 동네 농협 정보 문간에 그리고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은 그 농협선물을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개조하는 중이었어요. 10분간에 이게 있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마 여러 사람에게 이상하다 이야기했겠죠. 결국은 이것이 딱 있는 그 동네 유지에서 나온 거고, 아마 전주 학생들이 전주 신자들이 좀 그것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농협 정보를 자기 집으로 개조한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죠. 신자가 아니지만 역진적인 사람이어서 성령의를 해가지고 한번 좀 와보세요. 여기 좋은 거 하나님 것 같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가보고 확인했죠. 2002년도 1월달에 그거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놓였어요. 그 옆에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이것은 수로 등등하면서 노예주교님을 많이 생각해서 만들고 보낸 현황입니다. 조선 초대 주교라고 했죠. 교부장의 교부장. 교대 조선 교부장들. 그 일이 그렇게 하니까 비록 오지는 못했지만 이 땅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사랑하는 줄 알고 그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기에 일단 서울에서 거기 막한자 교회님의 그 묘인 그것을 해놓았습니다. 이 묘에는 없어요. 누가 오셔간 것이 아니라 누가 몰래 이전한 것이 아니라 조선 교부 설정 100주년이었던 1932년도 주교단 일본 사람을 몰래 어떤 신부를 보내고 유해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오랫동안에 제목을 120년간 작성하려고 했어요. 오랫동안에 조선을 생각하고 오려고 경험 통해 결국 사원했고 또 오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거기는 이 땅을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은 정부에 가서 있지만 이후에는 와 있습니다. 만일 서울 용산 그쪽으로 가실 일이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용산 전철역에서 내려와서 걸어간다면 제가 한번 걸어가서 좋습니다. 성심여로 뒤에 용산 성당 밑에 용산 성당 산독택이 있거든요. 사방에서 보이죠. 여기에 지금 와서 쓰고 있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 성시당 묘지로서였던 그곳에 이전에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오래간에 보고 싶어서 마침내 오셨습니다. 유인물을 잘 보십시오. 버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여행이라고 한 번의 책이죠. 또 그분이 쓰신 편지나 그분에게 온 편지 수한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하고 정신의님이 맡겨주신 일을 못했죠. 되었더니 모범 신부의 그 편지들을 번역하는 중인데 그것을 한동안에 중지해야 하는 저희들 다 복권을 하고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